명언 속 인생. 이그나즈 제멜바이스 편. 손을 씻어라.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의 병원에서 누군가가 손을 씻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진료 전에, 환자를 만지기 전에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처음으로 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병원에서 손 씻지 않은 상처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그나즈 제멜바이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손을 씻어라.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 이 말 한마디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말을 한 사람을 파멸시켰습니다. 역사상 가장 억울한 의사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죽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1840년대 유럽의 병원 산부인과 병동은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다가 죽는 여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산용열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갑자기 고열이 나고 며칠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빈 종합병원 산부인과 제한병동의 사망률은 10%가 넘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30%까지 올라갔습니다.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이 병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차라리 거리에서 낳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의 사망률이 병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왜 더 많이 죽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846년 28살의 젊은 의사가 이 병동에 부임했습니다. 이그나즈 필립 제멜바이스.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818년 7월 1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부다지금의 부다페스트에서 제멜바이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식료품 상인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러 빈에 갔다가 의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1844년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빈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로 일하게 됐습니다. 제멜바이스가 처음 병동에 들어섰을 때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죽어나가는 산모들. 그 시신들을 보며 슬퍼하면서도 정작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의사들. 그리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 광경. 의사들이 시신 해부를 마치고 손을 닦지도 않은 채 산모들을 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멜바이스의 눈에 그것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멜바이스의 친한 친구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847년 봄, 제멜바이스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 의사였던 야코프 콜레치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부 실습 중 학생의 메스에 손가락이 찔렸습니다. 그 작은 상처가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친구의 부검 결과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콜레치카의 시신에서 나타난 증상들이 산요결로 죽은 산모들의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제멜바이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됐습니다. 의사들이 시신을 해부한 손으로 산모들을 진료한다. 그 손에 묻은 무언가가 산모들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산모들이 죽는다. 친구가 메스에 찔려 죽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멜바이스는 즉시 병동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산모를 진료하기 전에 반드시 염소 용액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사망률이 10%에서 1%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0%를 기록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멜바이스는 확신했습니다. 손을 씻으면 산모들이 살아난다. 제멜바이스는 이 발견을 의학계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심지어 공격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들의 반응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의사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사들이었습니다. 신사의 손은 깨끗하다는 것이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제멜바이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 당신의 손이 더럽습니다. 당신이 산모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지. 빈 의학계의 권위자들이 제멜바이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세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의사의 손이 환자를 죽인다는 것은 모욕적인 발언이다. 제멜바이스는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손 씻기 전후의 사망률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멜바이스는 빈에서 쫓겨나다시피 헝가리 부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851년 제멜바이스는 부다 성 로코 병원 산부인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 씻기를 의무화했습니다. 결과는 빈에서와 같았습니다. 사망률이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제멜바이스는 6년간의 데이터를 모아 1861년 책을 출판했습니다. 산요결의 원인, 개념 및 예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안에 수천 명의 산모가 손 씻기로 살아났다는 데이터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책도 의학계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오히려 비판이 더 거세졌습니다. 당시 유럽 의학계를 이끌던 루돌프 비르코프 같은 권위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점점 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병원에서 산모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 의사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격렬한 언어로 당신들이 산모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손을 씻으십시오. 하지만 그 격렬함이 오히려 그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865년 7월 제멜바이스의 동료들이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제 입원이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정신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그를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의학계를 계속 공격하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멜바이스는 병원에서 탈출하려 했습니다. 간호사들과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과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제멜바이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7세. 사인은 폐혈증이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감염됐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의료진의 처치가 원인이었습니다. 손을 씻으라고 평생 외쳤던 남자가 손을 씻지 않은 의료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역사상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죽음이 있었을까요? 제멜바이스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뒤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프 리스터가 외과 수술에서 소독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제멜바이스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제멜바이스의 이야기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실이 언제나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멜바이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산모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득권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환자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 체계였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결과만 있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과학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새로운 진실은 언제나 저항에 부딪힙니다. 테슬라가 그랬고, 튜링이 그랬고, 제멜바이스가 그랬습니다. 진실이 인정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손을 씻어라.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당연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이 당연함을 만들기 위해 한 남자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손 씻기를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으로 권고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세계가 손 씻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제멜바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멜바이스의 삶은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옳은 것이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옳은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 제멜바이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학계가 외면해도 조롱받아도 쫓겨나도 손을 씻으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요함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러나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씻을 때마다 어딘가에서 제멜바이스의 삶이 조금씩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옳은 말을 하지만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옳은 것을 알지만 말하기 두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나요? 제멜바이스는 세상이 들을 준비가 되기 전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았다면 수백만 명의 산모가 더 죽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제나 환영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멜바이스의 삶이 보여주듯 그 진실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의 병원에서 누군가가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멜바이스가 남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